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조나라의 인물 인상여에 관한 고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주로 친구에 관한 고사성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한 내용은 문경지교입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목벨문, 목경, 어조사지, 사길교, 문경지교입니다. 목벨 문자는 굉장히 생소한 한자인데요. 물자로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경지교의 유래입니다. 80여을 완벽하게 조나라로 가지고 돌아온 인상여는 큰 공로를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이르렀고, 얼마 후 진나라 소양왕과의 회동에서 또 한 번 결정적 공을 세우고 돌아와서 인상여의 공이 크다며 상경으로 삼자 지위가 연파 장군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연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나라 장수로 성이나 들을 공격해 싸워 큰 공을 세웠는데 인상여 저 사람은 혓바닥을 놀려 지위가 나보다 위에 있게 되었으며, 또 인상여는 본디 천한 출신이기에 나는 부끄러워서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하면서 연파가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인상여를 보면 반드시 욕을 보이리라. 한편 인상여가 이 말을 듣고 연파와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여는 매일 조회 때마다 언제나 병을 핑계대며 연파와 서열을 다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인상여가 외출했을 때 멀리서 연파 장군이 보이면 인상여는 수레를 끌고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인상여를 따르는 사람들이 인상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친척을 떠나 당신을 섬기는 것은 당신의 높은 의리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연파와 동렬인데 염장군이 나쁜 말을 하고 다녀도 당신은 그가 두려워서 숨고 지나칠 정도로 두려워하시니 평범한 사람도 오히려 부끄러워할 것인데 하물며 장수나 재상은 어떻겠습니까? 신들은 불초하여 작별하고 물러가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인상여가 완고하게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이 보기에 염장군과 진나라 왕, 소양왕 중에 누가 무섭소? 그러자 따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진왕이 더 무섭지요. 염장군은 진왕만 못합니다. 그러자 인상하게 말합니다. 저 진나라 왕의 위세에도 나는 그 나라 조정에서 임금을 꾸짖고 그 신하들을 모욕했는데 내가 비록 무능하고 미련하나 염장군을 두려워하겠소? 내가 돌아보며 생각하건대 저 강성한 진나라가 감히 조나라에 병사를 보내지 않는 이유는 우리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지금 우리 두 호랑이가 서로 싸우면 그 형세가 함께 살지 못할 것이요. 내가 이렇게 피하는 이유는 먼저 국가의 다급함을 생각하고 후에 사사로운 원한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연파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 있어서 우통을 벗고 곤장을 짊어진 채 이 말을 육단부영이라고 합니다. 육단부영. 짊어진 채로 빈객들과 인상여의 문 앞에 이르러 사죄를 합니다. 연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비천한 인간으로서 장군께서 이렇게 너그러우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인상여는 서로 화해를 하고 용서하며 마침내 서로 문경지교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목을 베어서라도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절친한 친구를 문경지교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관포지교입니다. 자, 관은 관중의 관, 포는 포수가의 포. 앞 글자만 따서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관포지교는 사기 관안열전에 나오는 고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춘추시대 초엽 제나라에 살던 관중과 포수가의 돈독한 우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릴 적 둘은 항상 같이 어울려 놀았는데 이때 포수가는 관중의
총명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때부터 포수가의 관중에 대한 신뢰는 굳건했습니다. 한 번은 둘이 같이 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관중은 매번 이익금을 포수가보다 더 많이 챙겼습니다. 그러나 포수가는 그를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중이 포수가를 위하여 일을 도모하다가 실패하여 궁지에 빠진 적이 있었지만 그를 어리석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운때에는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관중이 전쟁터에서 3번이나 도망친 적이 있었지만 포수가는 그를 겁쟁이라고 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에게 노모가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관중과 포수가가 살던 춘추시대에는 권모 술수가 난무하고 힘의 논리가 정치를 지배하던 시대인데 관중은 제나라의 공자 규를, 포수가는 그 이복 동생인 공자 소백을 각각 모시고 있었습니다. 즉 서로 정적이 된 상태로 서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관중은 소백을 암살하려 하였고 이로 인해 관중과 포수가는 본의 아니게 정적이 되었습니다. 소백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고 왕위에 오르게 되자 환공이라 일컫게 되었습니다. 환공은 왕위에 오른 후 압송된 관중을 죽이려고 하자 포수가는 이렇게 진언을 합니다. 전하, 제 나라 하나만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신 하나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패자가 되시려면 관중을 기용하십시오. 도량이 넓은 환공은 포수가의 진언을 받아들여 관중을 중용하여 정사를 맡겼습니다. 이윽고 재상이 된 관중은 그의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여 선정을 베풀어 마침내 환공으로 하여금 춘추시대의 첫 패자로 군림케 하였습니다. 훗날 관중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낳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진정 알아준 것은 포수가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둘의 관계에서 관포지교라는 말이 생겨서 지금도 진정으로 알아주는 친구를 관포지교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